지금부터 한의사 초음파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 김희연입니다. 금일 기자회견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무책임한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하여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한의사 초음파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9월 14일 한의사 초음파 관련 파기환송심에 대한 선고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저희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오늘 이 자리 전문가 단체로서 이 의견을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한의사 초음파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에서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으로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함에 한의학적 이론이나 원리 응용 또는 적용을 하는지, 둘째,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지, 셋째,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지 등 그 세부 사항 중 현대의 진단용 의료기기는 과학 기술을 통하여 발명 제작되었으며 의사만이 독점적으로 의료행위에 사용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결하였고 한의사의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최종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 판결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 의과의료기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는 단순히 방사선의 유무와 범용성, 대중성, 기술성, 기술적 안정성 등만으로 평가하기에는 매우 위험하며 국민 보건위생상 심각한 부작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정확한 진단을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오진으로 인해 환자의 질병 상태의 발견 및 치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 의료행위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일반적인 환자로서는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거나 늦게 방문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질병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초음파 진단기기는 충분한 이론적, 실무적 교육을 거친 의사들에 의하여 다루어져야만 보건위생상 유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의사들은 한의과대학에서 의학 과목 및 진단 장비에 대해 교육함으로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합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영상의학 전문의를 전공한 교수진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A대 한의대 예를 들어보면 3학년 1학기, 2학기 단 2시간의 이론 교육만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체계적인 학습 및 실습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익숙하지 못한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무려 68회의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도 이상반 소견을 발견하지 못해 치료 시기를 놓쳐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 한 점은 하나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한의사협회는 개인의 역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이론 및 실습 과정이 없이 진단용 초음파기기 사용은 국민의 보건위생상에 크나큰 위해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와 달리 서양의학에서는 의과대학에서부터 의료 현장까지 체계적으로 교육 및 실습을 통해 개개인의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영상이라는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되어 초음파 기기 및 엑스레이, CT, MRI 등 현대 의과 의료 장비를 활용하여 환자의 진단 및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몇 시간만의 교육으로 의과 의료 장비를 다룬다면 많은 오진으로 인해 환자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받을 것입니다. 2. 대법원은 한의사들의 의료행위 중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초음파 진단기기는 대법원의 판단처럼 진료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하는 기기가 아니라 1차적으로 환자의 건강 및 질병의 상태를 진단하는 의료기기입니다.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위한 보조적인 수단이 아닌 1차적인 검사에서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의료기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초음파 검사는 실시간으로 탐촉자의 환자의 몸에서 움직여야 하고 적절한 압박, 환자의 호흡 조절,
인공물이 새고 음파창 유지를 해야 하고 CT, MRI와는 달리 시행자의 의도가 굉장히 높아 검사 중 실시간으로 병변을 찾아내지 못하면 추후에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사용은 쉬우나 결과 해석은 영상의학의 영역에서도 최고 난이도의 검사 방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초음파 기기를 전통의학 분야에서 진료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한의사가 진단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모호한 표현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한의사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그 표현에 대해 의문이 아니 가질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학문 및 교육에서 타 학문의 의료 장비를 이용하여 한의사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보건위생상 많은 위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3. 대부분의 한의사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과 달리 한의사 단체는 직접적 진단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며 대법원 판결을 오역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진료의 보조적인 수단이라고 판결한 모호한 내용이 마치 진단을 위해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어 심의 우려를 아니할 수 없으며 판결 내용 중 한의사의 보조적인 수단이 어디까지인지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갈등을 유발시켰습니다. 이원적 의료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현재 한의학과 이 서양의학은 서로의 기반을 달리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처럼 의료행위의 가변성, 과학기술의 발전, 교육과정의 변화, 의료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가능성을 등을 판단하였을 때 현대의과 영역에서 사용된 장비들은 그 기술이 어떻게 한의학 근거에 맞게 적용되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송심에서는 이러한 한의학과 분야의 분명한 차이점을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대의학의 산물인 초음파기기 한의사 사용은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충분한 의료 현장에서 실습을 하지 못한 현 상황에서 국민 보건에 크나큰 위해가 가져올 것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68회 동안 진료를 하고도 진단을 내리지 못하여 치료의 시기를 놓쳐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게 한 점을 상기시켜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으로 인한 생명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해 주시기를 바라며 진단의 보조적인 수단이라는 모호한 표현이 아닌 직접적인 사용을 금한다는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며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대의과기기 사용은 보건위생상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키며 환자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점이라는 것을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 A씨는 부인과적 질환 증상을 호소하는 여성 환자에게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68회에 걸쳐서 여러 번의 골반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중증 질환인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서 환자에게 명백하고 심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자궁내막암의 경우에는 골반 초음파에서 이상 소견이 보일 때 자궁내막 조직 검사로 확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년이 넘는 진료 기간 동안 한 번도 이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초음파 검사를 제대로 수행하고 판독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자궁내막암의 정상적인 진단 과정에 대한 의학적 지식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음파 검사는 초음파 자체가 환자에게 유해한지 아니면 무해한지에 잘못된 논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초음파 검사를 통해 얻어지는 칼라 영상, 흑백 영상을 분석하고 이를 해석하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검사입니다. 이를 수행하지 못하면 환자에게 결정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자궁내막암은 초음파상 불규칙하고 불분명한 윤곽과 비균질적인 에코의 자궁내막 비후, 자궁내막 종계로 관찰됩니다. 초음파 검사를 통해 자궁내막 조직 검사의 같은 추가 검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자궁내막 경검과 자궁내막암의 조기 진단에 초음파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한의사 A씨는 상기 환자의 초음파를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68회에 걸쳐 시행했지만 자궁내막암 진단을
위한 추가 검사 필요 여부를 판단하지 못했고 환자는 바로 다음 달 2012년 7월에 타 산부인과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자궁내막 종괴가 보이니 조직 검사가 필요하다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이후 산부인과에서 조직 검사를 진행하며 자궁내막암 2기를 진단받았습니다. 자궁내막암 2기의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자궁내막 증식증에 비해서 훨씬 낮으며 훌륭한 예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조기에 자궁내막 증식증이나 자궁내막암 초기에 진단하였다면 더 좋은 예후를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확하고 조속한 진단은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중요한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데 한의사 A씨는 환자의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서 환자분께 명백한 위해를 가했습니다. 이 환자뿐만이 아닙니다. A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는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자궁내막염, 난소낭종 등을 치료한 사례를 공개하며 사례마다 그 증거로 초음파 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현대의학적 진단이 아닌 기체혈허자궁증이라는 한방질환의 진단 보조수단으로 초음파를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방질환의 진단 보조수단으로 초음파를 사용했다는 걸 증명하려면 기체혈허자궁증이라는 한방질환의 초음파 소견 등에 대한 검증된 자료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제시된 이론적 자료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는 A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에 제시한 사례에 대하여 초음파 사진과 한의사가 내린 추정 진단이 일치하지 않고 매번 다른 각도에서 촬영하는 등 검사 자체가 부정확하게 이루어졌으며 일부 제시된 증례에서 진단명과 제시된 초음파 사진과 추정 진단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들이 관찰되고 있어 초음파에 대한 해석이 잘못 내려졌을 개연성 등이 있다는 검토 결과를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재판 과정에 제출하였지만 이러한 결과는 대법원 판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한의과대학의 세계의과대학 목록 퇴출 사례를 보더라도 한의과대학의 현대의학 교육 수준이 미흡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 강사가 없어 개원한 한의사가 교육하는 사례도 밝혀진 상황입니다. 의사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의학 과목 및 진단 장비에 대해 배운다 하더라도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인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동차에 대해 많이 배워도 운전면허가 없으면 운전을 할 수 없고 법에 대해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 법정에서 변호하거나 판검사 역할을 할 수 없는 것 같은 이치입니다. 자궁내막암 진단이 늦어짐으로써 국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이번 사례와 같이 9월 향후 서울중앙지법원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합리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대법원은 초음파 진단 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여도 공중보건에 위해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매우 그릇된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초음파 장비 자체의 위해도, 즉 방사선 유무나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의 기준으로만 판단한 것을 보이나 의학적 용도의 진단 장비 사용의 위험성은 반드시 정확한 진단이 가능성의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런 모해성만의 기준으로만으로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사용도 똑같이 막을 수 없는 모순이 생깁니다. 초음파 검사는 단순히 탐촉자를 환자의 신체에 접촉하여 유관상 보이는 구조물로 평가할 수 있는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인체에 대한 해부학적 지식, 질병에 대한 병태 생리학적 지식, 영상에 대한 영상의학과적 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나아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영상의학적 검사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엑스레이, CT, MRI 등 다양한 영상의학적 검사를 같이 시행해 평가하여야 비로소 정확한 영상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청진기도 누구나 가슴에 대면 심장과 호흡음을 들을 수 있으나 이의 해석에는 많은 의학 지식과 단연간의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게다가 초음파 검사는 실시간으로 탐촉자를 환자의 몸을 움직이게 하고 적절한 압박과 환자의 호흡 조절, 인공물 제거, 혈청 유지를 해야 하고 CT나 MRI와는 달리 시행자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 검사 중 실시간으로 병변을 찾아내지 못하면 추후에도 이를 확인할 수 없어 사용은 쉬우나 시행의 결과 해석은 영상의 영역에서도 최고 난이도의 검사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정확한 진단을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오진으로 인하여 환자는 질병을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 의료행위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일반적인 환자로서는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거나 늦게 방문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질병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즉, 초음파 자체는 인체의 위해성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겠으나 초음파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고,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는 충분한 이론적, 실무적 교육을 거쳐 면허 취득에 이은 의료인에 의해서 이루어져야만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의사들은 한의과대학에서 의학 과목 및 진단 장비에 대해 교육하므로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합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교육의 정확성과 깊이가 보장되지 않으며 근본적으로 해당 직군이 주장하는 한의학 이론에 전혀 부합되지 않습니다. 현행의료법상 현대의학과 한의학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의료 행위는 그 해당 의학에 기초하여야 합니다. 본 증례에서 해당 한의사는 무려 68회의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이상 소견을 찾지 못했고, 이 증례가 바로 한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할 수 없음을 명백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초음파 검사의 자궁 내막암 진단 민감 등은 본원상 약 90% 정도로 알려져 있어 정상적인 의사가 68회의 독립 시행에도 이를 찾지 못할 확률은 1의 10의 마이너스 66%입니다. 사실상 0%입니다. 실제로 본 증례는 나중에 환자가 직접 찾아간 타 산부인과 개인에 의해서 단 한 번만의 초음파로 자궁 내막암 의심 진단하에 대형 병원으로 이동하여 MRI를 통해 자궁 내막암은 확진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음파는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고 의사에 의해서 사용되어야 할 명백한 사례 아닙니까? 대부분의 판결대로 과학기술의 발전이 모두 현대의학에만 적용되어야 된다고 주장할 수는 없으나 현대의학에서 사용되는 장비들은 그 기술이 어떻게 한의학적 근거에 맞게 적용이 되는지는 당연히 한의학계에서 밝혀야 합니다. 현재 초음파 장비의 시각처 인허 과정에서 한의학적 진단의 적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의 현대의학 임상 현장에서는 심지어 외국에서 수십 년간 사용이 되는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신의료 기술 평가 등을 통하여 충분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야 비로소 한국에서 제도권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결정은 지극히 재현 가능한 과학적 근거하에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 기준에 대해서는 현대의학과 한의학이 모두 공유하고 있으며 같은 잣대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한의사들의 주장은 면허 제도의 의미를 간과함과 더불어 전문 의료행위, 한방 의료행위, 비의료행위 구분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의료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국가가 인정하는 가장 검증된 의료원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이 원칙에 대해서도 역시 현대의학과 한의학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기존 판례가 의료기기의 개발, 제작, 사용이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사용이 결정되었다면 이번 결정에서는 그 부분을 최소화하였다는 점입니다. 즉 반대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원리와 무관한 것이 명백한지를 고려하여 무관하게 명백하지 않다면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태도입니다. 현재까지 많은 현대의학의 경우 한의학적 침수 같은 경우도 심지어 많은 논문과 연구를 통해 원리를 일부 현대의학에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했던 현실에서 본 결정대로라면 이제 한의학적 모든 검사 시술은 현대의학 입장에서도 현대의학과 무관하게 명백한지를 한의 측에서 밝히지 못한다면 사실 다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진정 대법원은 현행 한국의 이론적 의료체계가 기반인 의료법을 전면으로 부정하고 이를 넘어서는 결정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의학과 한의학을 엄격히 구분하는 확고한 이론적 의료체계를 취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의사와 한의사를 구별하여 각각의 면허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의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법 제2조는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의 임무를,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의 임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여 의사와 한의사가 각자 면허를 받아 면허된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와 한의사는 각자의 영역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국가로부터 관련 의료에 관한 전문 기술과 지식을 검증받은 범위 내에서만 각자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허가된 의료용 초음파 진단기기가 인체의 위해성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누구나 사용해도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은 극히 단편적이고 비전문적인 시각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대법원은 어떤 의료기기를 이용한 치료행위가 한의사 면허가
허용하는 진료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의료기기의 기본 원리가 한의학적 학문 원리에 기초한 것인지, 의료기기 사용 행위가 한의학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에 해당되는지, 한의대에서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해 당해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의료기기 사용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 없어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가져올 우려의 의미를 진료 과정에서 이 기기를 잘못 다룸으로써 발생하는 적극적 위해만이 아니라 그 진료 결과를 판독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판독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의료적 대응을 하지 못하는 소극적 위해 역시 보건위생상의 위해라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면허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서 허용된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으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와 같은 무책임한 이유를 들어 내린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로 돌아올 것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이번 대법원 판결의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든 점 또한 매우 부적절합니다. 현행 의료법은 그 체계상 모든 의료기기에 대해 법으로 일일이 금지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 의사와 한의사 각자의 면허와 무관하게 모든 의료기기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대법원 판결이 표면적으로는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엄격하고 명확한 적용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우리나라 입법자가 1951년 제정 국민의료법으로부터 현행 의료법에 이르기까지 확고하게 지켜온 이원적 의료체계의 틀을 깨는 것으로서 이는 사법부에 의한 입법권 침해적 판결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법 판결 12월 22일 판결문에서도 보면은 뒤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 자체 판결을 하는 건 단순히 보조적으로 초음파를 쓴다는 얘기지 이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주된 진단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또 거기 뒤에 보면 대법 판결문에서 보면 그렇다고 해서 이원화된 지금 면허 차례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두 번째로 또 한 번 보면 대법 판결문인데 이러므로 인해 가지고 다음번에 급여화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두 가지의 얘기는 대법 판결문에서는 전부 다 부정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건강권이 1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보면 이 어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체계적인 교육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는 그 한의사들이 과연 현대의료기 사용하기 맞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그 A 한의사라는 분도 68번이나 우리가 초음파를 해가지고 자궁내막암을 진단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한 번 그 후에 산부인과 가셔서 한 번만에 진단을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환자분께서 얼마나 피해를 많이 이게 조기 진단이 됐더라면 충분히 이게 빠른 시기에 완치될 수 있었을 건데 그것 때문에 많이 환자분이 겪은 고통과 이게 또 악화돼서 생명이 잃을 수가 있는 심각한 상황인데 그걸 진단 못하는 것 자체가 계속 잡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과연 이것이 그러면 이게 무죄인가 유죄인가를 판단할 때 아마 우리 객관적인 가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이번에 그렇게 판결 내는 것에 대해서 의료계에서는 이게 과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데 이게 맞는 판결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끝까지 저희가 다퉈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초음파가 보건위생상에 위해가 없다는 얘기지 초음파 진단기기가 보건위생상에 위해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산업계에서도 초음파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군 탐지기 같은 경우 초음파거든요. 그렇지만은 어부들이 어군 탐지기로 물고기를 진단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엑스레이 검색대 지나갈 때 그 엑스레이 발생장치거든요. 저혈. 근데 그것이 이제 진단기기란 말이 붙었을 때 그때부터는 위해상 보건위생상 위해는 오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음파 진단기기가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다는 말은 좀 어불성설한 이야기입니다.
한의사가 뇌파기기하고 초음파기기를 갖다가 사용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그 학문에 대한 이론과 맞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 그러면은 우리 그 면허증이 있을 때도 일반 면허증 갖고 오토바이는 125cc 이하만 몰 수가 있죠. 그 이상의 것을 몰려면 별도의 면허가 있어야 되는 거고, 한의사의 면허의 범위 내에서의 의료행위는 아니라 거기서는 한의학의 의료행위거든요. 이것은 이미 한의육성법에 있을 때 과거로부터 전래 내려왔던 의술을 갖다가, 전통 의술을 갖다가 거기서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하는 것이 이게 한의학이지, 현재 의사들이 쓰는 걸 갖다가 자기들이 쓴다고 이것이 한의학의 육성 개발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보면은 이게 대법원 판결에서 현대의학적 진단이 아니라 기체 혈어자궁증이라는 한방질환의 진단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를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산부인과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기체 혈어자궁증이라는 한방질환의 초음파 소견이 뭐냐 물어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초음파를 68번 하면서 자궁 내막암의 진단을 놓쳤다는 게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체 혈어 자궁증이라는 한방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를 사용했으면 기체 혈어 자궁증이라는 한방 초음파 소견에 대해서 좀 제시를 하고, 저희가 뭐 주역의 천문적인 어떤 내용이 나온다고 해서 광학현미경을 가지고 주역의 천문 현상을 설명한다든지 뭐 정당화한다든지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의학과 의학의 관계는 그러한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그 조문에서 보조적인 진단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이 의미심장한데, 왜냐하면 보조라고 말하는 순간 현대의학의 수레를 벗어나게 되는, 이탈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빌미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초음파든 뇌파계든 간에 각 질병이나 학회에서 이 질환에 대해서 이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국제적으로 승인하는 과정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교과서를 이제 저희가 몇 년마다 계속 갱신해 가면서 이 질환에 대해서 새로이 밝혀진 연구 결과에 따라서 근거를 갖추어서 이 진단법은 지금까지는 유효했으나 퇴출되기도 하고 아직도 유효하지만 신뢰도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한 과학적인 사고 과정을 거쳐서 진단기기라고 하는 것이 학문적으로 정립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의 보험체계나 사회제도 안으로 들어와서 국민분들이 비용을 지불하시면서 이용하시게 되는데요. 보건위생상의 위해라는 것은 이 환자분처럼 암을 조기 진단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신 것도 엄청나게 큰 보건위생상의 위해이고, 그 과정에서 68회나 초음파를 받으시면서 내가 적정한 의료를 하고 있다면서 한의원에 방문하셔서 처방을 처방받고 비용을 지불하신 것 자체도 비용 지불에 있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적인 진단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까닭은 초음파나 아니면 뇌파계처럼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기기를 특정해서 자꾸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기여를 받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경락을 받다 하는 이제 의학계에서 과학계에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자의적으로 덧붙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한의학의 과학화나 현대화가 아니고 한의학의 의학화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방과 일원화에 관련된 부분은 한방 쪽에서 먼저 일원화하려고 하는 의학과의 길을 걷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생각해봤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꼭 한의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아까만 초음파사 이제 업체에 소노그래피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방사선사나 간호사 그걸 배웁니다. 그래서 코र्स를 배우고 소노그래퍼가 그걸 유럽에서는 다 초음파를 의사가 하는데 미국에서는 방사선사나 많이 합니다. 하고 그 찍은 사진을 의사가 다 이제 다 확인을 합니다. 확인해서 진단하는 과정이고 절대 독립적으로 진단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전체 의료 체계에 녹아드는 하에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라도 독립개원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검사를 그만큼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거는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더라도 그 현대생명학적인 거를 다 이해하기 사실 어렵고요. 결국 그건 국가 면허 체계의 근간과 맞물려 있는 겁니다.
변호사라든지 이런 쪽 다 마찬가지지만 국가에서 특정 직역에게 그 일만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한 많은 관리와 여러 가지 책임을 지기 위한 그 많은 리소스가 들어간 거고요. 사실 그런 것들이 많은 그 국가 발전이라든지 여러 사회 발전을 통해 가지고 그냥 풀어놨더니 많은 부작용이 있어서 현재까지 온 거고 저희는 그런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는 것 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만약에 특정 직역이 우리가 이제 뭐 아무리 많이 배우면 할 수 있다고 말하면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뭐 외국 학회도 가고 그러지만 다른 학회에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OECD 국가에서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전 세계에서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행위가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면 말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아직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많이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애시당초 거기에 대한 교육부터 준비부터 새롭게 하고 그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들이 먼저 서로 증명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렇지. 의학에 대한 기반이 있으신 분께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저희들이 반대하겠습니까만은 엄연히 체계상으로 다르고 원리가 다른 이 양쪽 학문에 대해서 그게 대해서 단순히 교육 몇 시간 받았다고 해서 허용하냐는 것은 그것은 조금 사실 별로 맞지 않고요. 그리고 아까 방금 황선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초음파사라든지 뭐 소노그래퍼 같은 그런 이게 방송사들이 하는 거에 있어서 결국은 의사 지도 감독을 받으면서 그게 어떻게 오진이 날 수 있도록 바로바로 테크가 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68번에 하고 진단 놓쳤지 않습니까? 그것이 팩트 아닌가요? 네, 그럼 이것으로 한의사 초음파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